여러분, 이 엄동설안에 제가 그 강의하는 거 들으시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직업상담에서 어떤 걸 갖고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분야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많은 동참을 그런 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질문 시간을 받아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멘트를 해드리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야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딜레마도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틀에, 지금 옛날 틀에 20년 갔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늪에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직업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분야는 상담 업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체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 기업들은 정부 위주의 산업 그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사실 정부가 요번에도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뀔 때마다 다른 정책이 나올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다르게 또 갖고 갈 때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견뎌내고 그 견디는 힘이 사업의 역량이 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위주의 산업에 있는 산업은 언젠가는 정부가 완전히 틀을 바꿀 때는 이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주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업 상담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그 시스템을 보니까요.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그런 기업들은 이런 직업 상담 업체에다가 근로자를 위탁을 해서 상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가 힘들 때 또 전직을 할 때 이런 걸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도 이게 돌아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기업에서는 자기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남고 그 이미지 관리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거 하나가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해피하게 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거에 관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스템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들어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직업 상담을 전문성에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맨날 국가가 해주는 틀에 박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분야에 대단히 그 능력 있는 사람도 만족을 하지 못해서 타 분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지금 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집단이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어떻다는 얘기냐 하면은 아주 차별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직업이 아니라 진로라는 큰 개념을 갖고 오고 직업 정보라는 그 블루 오션에 대한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래 직업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상담의 생활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접근을 통하면서 국민들이 다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왜? 인간의 가장 괴로움은 직업에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유망한 분야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직업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아주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산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용 지불 주체를 항상 그 정부에 의존하고 있죠. 근데 비용 지불은 누가 하느냐? 학부모, 개인, 기업 이렇게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제일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학부모예요. 돈을 아끼지 않고 내죠. 이 시장을 그냥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위탁 사업을 하되 그거는 보조적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된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사업을 자생적인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올해부터는 그런 몸짓을 해야지만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인적 구성도 혁신화가 돼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오기만 기다렸지 찾아가지 않은 그런 산업으로 있다면은 이건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큰 경우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서양에 프랑크톤이 생기면은 그걸 먹기 위해서 멸치떼가 가죠. 그 멸치떼를 먹기 위해서 먹이사슬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고래가 가죠. 고래가 한번 입을 벌려서 먹는 멸치는 17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미래를 보는 그런 그 산업이에요. 우리는 개인을 보면 이 사람의 10년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은 살아나갈 수 없는데 이 직업 상담에 있는 기업체들은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의 큰 전환, 이것이 올해부터 이뤄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굴욕당하면서 위탁에 목매어서 그들의 조건에 다 맞춰서 하는 그런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숫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아주 그걸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그거 말고도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전국망을 갖고 있고 각 그 상담사들을 다양한 고용해서 그들이 마치 병원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많은 빈번도, 내용, 그래서 대상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체를 하기에 하나의 몸짓,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려면 많은 날개짓을 한 다음에 날아가죠. 그러니까 많은 날개짓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 지불의 다각화를 해야 됩니다. 학부형이나 개인이나 기업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하는 진로주치의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로주치의제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 상담원을 찾아와서 내가 이런데 직업에서 고통이 있다 아니면 모욕적인 감독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지금 대인관계에 어떻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전공을 가야 되냐 전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평생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상담을 이렇게 제시했죠. 우리 분야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담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요. 하나 가지고도 번성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
정부 사업에 입탁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한 가지로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 공감 프로그램 이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학부형에 지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에 본 것처럼 우리 서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자녀를 위하고 자기도 시주해서 아주 그 뭐 휴양지를 가게 되죠. 근데 그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맛집을 찾아서 1시간이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 바다를 가서 멍하니 보고 있다, 온다. 그럴 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진로를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2~3시간 주게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나에게 짓의 한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프랜차이즈망을 구축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비스의 우리 내용이 청소년, 청년, 중년, 은퇴 이렇게 보면은요, 그 청소년한테는 진로, 계열, 전공, 진학, 선택 이거를 굉장히 치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학부형들이 내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진로 교육하는 그런 데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뭐 정부의 사업을 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개척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의 취업과 직업 적응, 생애 설계, 스트레스 완화 이런 거는 개인이 지불하고 기업이 지불합니다. 중년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기업이 일부 부담하죠. 그 다음에 은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가장 돈이 많이 있는 그 집단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공약을 먼저 함으로 해서 우리 애를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업상담 서비스 기업 구성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프리랜서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뭐 결코 뭐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그 필요에 따라 운영하면은 우리가 이 많은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업상담사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이와 프리랜서 어떤 사람이 좋은지를 한번 망을 구상을 해서 그 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직업 상담이 진로 상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진로 상담이라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 전체를 하는 걸 진로 상담. 그 이외의 거는 직업 상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진로 상담이 더 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형평상 제가 초등학교 6학년과 대학생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진단, 해석, 직업정보 제공,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로, 계열, 전공 탐색 이런 선택 지원을 해야 되죠. 마침 제가 작년에 EBS하고 진로 관련 모든 검사 도구 개발을 계약을 했습니다. 7가지를 했는데 지금 4개를 개발해서 줬고 3가지 먼저 개발하고 이것이 7월 달부터 가동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EBS에서 들어가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진로 체험 운영인데요. 이건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CEO가 됐는데 어릴 때 어떻게 했느냐. 노트를 하나 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시장을 동향을 보고 만약에 무슨 전염병이 펴졌다 그러면은 돼지가 거의 다 죽었다. 그래서 돈을 얼마 해서 이렇게 더 투자해서
돼지를 기른다. 그래서 돼지가 몇 마리 낳았다. 이렇게 그거를 20년 동안 노트에다가 돼지 키우는 양육 키우는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CEO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제시를 했지만 뭐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체험 마을이라는 건 이런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스트레스 지원은요. 여기 고3 학부모의 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죠. 그들이. 그리고 학원을 바라다 주고 오고 뭐 이러는 그 중간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과 또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준다면은 그게 훌륭한 직업 상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훈련 같은 건 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취업 상담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학생이 취업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학교만 나왔지 경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복합화, 융합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기술은 다 어떠냐? 다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심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경험자만이 기업에서 아주 선호하죠. 그럼 우리는 이들을 경험자로 만들어야 돼요. 경험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 중에 1, 2,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과과정 선택 코칭입니다.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 주치라는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다음에 어떤 기업을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업에 가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상담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대학교에서 너무 놀라운 게 그 토목과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기업이 굉장히 우수한데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뽑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과과정 선택도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백화점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 했다.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취업되라 할지라도 네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은 그 기업과 자꾸 연관돼서 결국은 거기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놔둔 상태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부터 계약하지 않으면은 취업을 못 하는데 우리는 대학교 4학년 때 가서 뭘 해준다? 그 취업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직업 상담이 다른 틀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 적응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저는 제가 김병숙 잡의 멘탈 클리닉이라는 상담소를 지금 1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를 했으면은 제일 많이 오는 게 학부형 그리고 실업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공한 직업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아까 제가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상담 시스템처럼 스트레스 또 동료와의 관계 또 무슨 업무 부담 때문에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그리고 전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우리는 한 번도 손도 대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전직 지원은 지금 전직 지원 업체들이 대단히 자기네끼리의 연계를 통해서 이 시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우리 노발재단은 아주 그 준엄한 자기의 그 시스템이 최고이냐 이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취성패가 직업상담의 틀이
한번 고정돼서 그대로 여태까지 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전직 지원도. 사실 전직 지원은 하는 부분에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을 안 들이고 시작하려면은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50대 되면은 자기만의 세상과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돌릴 수 있다는 거는 뭐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나게 공들여야 되는 이 부분이 빠진 다른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은퇴는 지금 전직 지원이라는 것을 제가 30대에서 50대 정도 놓고 은퇴를 60대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은퇴 상담이에요. 실제로는. 실제 전직 지원은 없는 거예요. 은퇴 상담을 전직 지원화해서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온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 그걸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갈라서서 정확히 전직 지원 따로 은퇴 상담도 아주 튼튼한 상담으로 하나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인 상담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상자 진단 및 해석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가 어수룩하게 하면은 사실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튼튼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EBS에서 개발하는 검사 플러스 직업카드 심리 검사 그리고 MMPI는 특별히 하나 더 넣습니다. 이렇게 10종에 대해서 검사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워크넷을 갖고 사용하는데 워크넷은 해석의 그 범위가 너무 좁고 그리고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도라고 그러죠. 진단을 한다는 건 예언하는 건데 예언도가 그냥 보편타당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아주 세부적인 진단은 어려운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진단인데 진단 도구가 보편타당한 도구로 가지고 하니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진행이 어려운 거죠. 이 진단을 정확히 해야지만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많은 역량이 요구되고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의 다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한 그중에 이 부분이 중화돼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보입니다. 정보. 저는 40년 전에요. 독일 공단을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40년 전에 독일 공단에서 나온 직업 정보가 우리나라에 아직 돼 있지를 않아요. 실제 우리나라의 직업 정보를 만드는 기관이 한국고용정보원인데 그들은 그것만 해도 모자르는데 무료 딴 거를 하고 있죠. 우리 직업 상담을 잘 하려면 직업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저게 없으면은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단을 잘 못하면은 사람에 대한 상담 들어가기가 어렵고 직업 정보가 없으면은
직업 상담이랄 수가 없어요. 직업 상담이 다른 상담과 차별화되는 게 직업 정보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그 직업 정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노동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직업 정보만 정확히 개발해서만 줘도 아주 부처로서 다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독일공단은 그때 40년 전에 가니까 직업상담의 대상자를 20가지로 나눴습니다. 20가지의 각 사람마다 오면은 일단 그 사람한테 주는 책이 아주 대단히 두껍고 그 안은 이해하기 짝이 없는,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하는 그 도표나 또 그런 예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지금 직업상담원들이 사실 내담자가 왔을 때 직업정보 정확히 그 사람한테 맞는 정보 준다는 게 그거를 사이트에 가서 알아봐서 뭐 이렇게 해준다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러다 보면 상담이 지연되고 그러죠. 저도 위민넷에 가서 5년 동안 사이버 상담을 그전에 했을 때 뭐 거기서는 하루에 금방 24시간 내에 상담하게 됐지만은 제가 직업 정보를 이틀 동안 검색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엄청나는 거죠. 이렇게 이 어려움을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가 회원만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을 낸다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노동시장이나 직업에 가든 모든 정보가 아주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그 크라우드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를 고용노동부에다가 수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취업률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업률을 높이는 데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도 안 하고 취업률만 높이라니 우리 직업상담원들만 힘들 일만 남은 거죠.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80년대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만든 직업정보도 개발하려고 만화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그게 선진적인 생각이라 시도는 못하고 만화가하고 많은 그 구상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직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하는 직무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기몰이를 해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합리적인 정보에 의해서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은 이 부분을 잘 제시를 못하지만 이게 큰 블루오션으로 우리한테 있다.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CIA가 그렇게 하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는 직업이 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변화가 심하고 과학화되고 복합화되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많이 가져야 될 능력은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의사결정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정보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CIA에 있고 그들이 각종 보고서에 시나리오를 써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그 직업군이 지금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직종의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보에 대한 것이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볼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업 상담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 이건 아무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통찰해야지 얻는 능력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죠. 통찰을 언제 갖고 올 거냐? 그것도 훈련해야 돼. 쌓아만 놓으면 뭐 합니까? 훈련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있어요. 직업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정보 사실 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듬지 않은 정보예요. 그럼 이거를 다듬어서 자기의 좋은 가치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통하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동훈련센터 교과과정밖에 여러분한테 이것을 배워야지 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도 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래서 답답하죠 저는. 그 다음에 상담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죠. 지금 청소년한테는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을 제가 일부러 정해놨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부러 많은 걸 집어넣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것밖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게 우리 분야에 그래도 지각이 있고 깨어있다는 기업체한테 이거에 동참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동조를 안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온통 머리는 직업상담은 정부에서 위탁하는 거. 그것만이 오직 살 길이다. 그 매몰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제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정말 거기서 소속된 우리 상담원들은 직업 상담을 하고 싶은데 직업 상담을 통해서 직무 만족을 해서 내 삶의 의미를 알고 나를 표현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제시한 것도 제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서울 사람, 특히 서울 사람을 얘기하면 다 속초로 갑니다. 거기 가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이번에 설 지나고 다음 날 속초로 갔는데요.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틀을 보내다 가는 거예요. 사실 그때 자녀하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를 버리는 거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맨 처음에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거기서 결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 둘에다가 애 하나가 기본이죠. 그래서 메뉴판에는 기본이 얼마다. 기본에는 검사하고 상담, 프로그램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그 대신 자녀가 하나 더 있으면은 더 돈을 내는 또 전직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돈을 내고 이런 식의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홀에 안내하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만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라운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 라운지에 앉아서 우리 저기 로봇이 배달하게 하죠. 음식과. 저걸 또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그래서 간식과 이런 거를 로봇이 배달하게 해서 음료를 마신 다음에 자녀나 부모도 원하면은 검사실로 안내하죠. 마침 제가 김병숙 자벤 멘탈 클리닉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와보시면은 직업카드 심리 검사 인터넷으로 하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그걸 가지고 하도록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결과까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아이의 판정한 직업군이 한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개를 자녀하고 의논해서 가장 가고 싶은 5개 직업을 선택하게 하도록 의논하게 하면은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이건 별도고요. 그래서 5가지 직업이 선택되면은 저희가 검사 결과 소견서, 인물 합계, 직업 정보 5종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이게 그 아이에 맞는 직업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직업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업 카드 아까 김병숙 자벤 멘탈 클리닉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직업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장 적합한 직업, 고려해 볼 만한 직업이 60개 이상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 검사는 1200개의 판정표가 있습니다, 직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한 직업을 제시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10가지를 이 아이를 진단을 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검사지만 가지고 어떻게 보완적인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 훈련을 받으면은 검사 진단 이 부분이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그 판정표 1200개 직업에 이거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온 거는 뭐 이렇게 디자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정확히 그래도 알려주는 그거를 A4 용지에 앞뒤로 한 장을 출력해서 그러니까는 5개의 직업이니까 5종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직업에 맞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발 중에 있고 제가 마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3월 중순경이면은 디자인화해서 정보화해서 그 학부형한테 이렇게 5개를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신사가 되라, 숙녀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이 없는 거예요. 전 이게 딱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뭐 역사책의 임무를 왜 했냐. 사실 정주영 같으면은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감옥소에 가기 때문에 한명된 사람으로서 인생의 스승을 삼을 인물을 90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여기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그 색이 다르지만은요 9종의 진로의 유형과 그리고 그 뒷면은 5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 화폐 크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맞는 화폐를 한 3장 정도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아이들이 이 지갑에다 넣고 다니다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이때 이랬네? 그래서 용기를 갖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놀아준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진로 로드맵이 있는데요. 10대, 20대, 30대, 뭐 그래서 100대, 100세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리아색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R이고 뒤에 거는 옆에 거는 S예요. 그래서 6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직업 판정에 나온 3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3가지 코드에 맞는 그런 로드맵 종이를 줘서 거기다가 5개 직업 중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가장 가고 싶은 직업에 3개를 가지고 10대는 뭐 할 거냐, 20대는 뭐 할 거냐, 부모하고 의논해서 이걸 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 공감 프로그램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카드 심리 검사에 대한 6장도 넘는 그런 종이와 그리고 직업정보 5개와 화폐 3개와 이 로드맵 종이 3개 이걸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돈을 지불을 하게 하는 이런 산업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진로 상담으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은퇴 상담까지를 하나씩 우리가 구축해 나간다면은 자생적인 산업화 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을 여러분한테 보급할 예정이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협회가 드리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분야가 이렇게 엄청난 분야인데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그만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이론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러한 책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3권의 책을 1800페이지를 집필하게 돼서 지금 제 손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 손이 완전히 마우스 잡는 그 뼈로 굳어 있어요. 엄청 아픕니다. 1800페이지를 쓰니까. 그래서 직업상담에 관련 도서 시리즈를 17권을 만들고 17권의 그러니까 저자들도 지금 선정에 들어갔고 지금 3개는 출간이 될 예정이고 직업학은 지금 인쇄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 직업학은 우리 직업상담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3년간은 이거를 17권을 발행할 예정이고 이거는 김병숙 자클리닉으로 출판업체를 저희가 했습니다. 협회가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김병숙 자클리닉에서 이런 직업상담 관련 도서를 출판을 3년 안에 다 끝내고 그리고 그 전에 내년부터는 학회지 개발을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직업학에 그 마무리하면서 창고문헌 때문에 하는 그 미국의 우리 분야의 출판을 뭘 했는지를 봤더니 꼭 학회만 출판하는 게 아니에요. 학회지가. 그래서 저도 이 출판권을 갖고 있는 김병숙 자클리닉에서 학회지를 개발해서 이거를 KCI인가 하는 그 등재 학회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그 학회 활동을 돕고 학회도 운영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질적 제고와 평준화입니다. 우리 직업상담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취성패를 잘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직업 상담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직업 상담이 취성패라는 지침서 하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직업 상담원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똑같은 수준이에요. 더 높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우리 직업 상담의 질적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온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상담원들한테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자기네가 고용노동부의 직업 상담원들 한 달씩 집중으로 훈련을 시켜서 커버하겠다. 근데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려운 상대를 지금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민간 자격증을 등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직업카드 심리 검사는 물론 어렵습니다. 저거는 여기 2급 같으면은요 거의 박사과정의 수업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다양한 거를 측정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개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년의 스케줄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카드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진단 도구에 대단히 능력이 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직업 상담의 첫 번째 입구인 진단을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여러분은 국치 직업 상담원으로가 아니라 국치는 아주 우리 전체 국민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 적은 일부분.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직업 상담원으로 있으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상담 수련 감독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한 5년 된 분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직업상담 수련 감독 1급이 2월 달에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다 박사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드 트레이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사실 대답할 게 없습니다만 그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한 나머지를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1급이 나오게 되죠. 전직지원 상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노발제달 틀리냐? 아닙니다. 우리 정말 진정한 전직지원 상담을 해줘야 우리가 온당한 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불을 받으려면 온당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올해부터는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질적 제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의견이 통로가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메시지나 아니면은 메일을 보내서 이런 거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업상담의 질적 제고와 평준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저희 협회에서도 오는 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은 다 대표예요. 무슨 대표냐? 강사로 다니는데 대표로 있어야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홀로 된 그런 대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상담원이라고 취성되나 국치의 상담원 말고는 강사로 다니는 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강사는 어때야 됩니까?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팔아야 되는데 제가 그들이 내놓은 걸 보면은요. 과연 이게 그 인기응변에 관한 그런 지식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종류가 가지고 직업 상담을 버틸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죠. 뭐 우리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나온 학생도 거의 뭐 강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강사라는 거는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 지식화를 구조와 지식 구조를 정확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이 없다면 강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직군을 수련감독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련감독은 아까 같이 국치 대상자가 오면은 말을 안 하고 여기 앉아있다. 오기도 않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이유냐? 그거를 상담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단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수련감독 해줘야지 그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직업상담은 말로 하는 장사예요. 우리 직업상담처럼 장비나 뭐 이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단지 시설만 있어야 되죠. 말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엄청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장사라는 거는 내담자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형사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몸을 조사해서 손가락에 어디가 발달됐는지 보고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아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 가지고 그 사람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질적 제고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준화가 돼야지 이런 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3번은 제가 이제 그동안 참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돌상을 2개를 사놨습니다. 경주에다 놓고 있다가 작년에 그걸 갖고 왔어요. 서울로. 갖고 올 데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울릉도를 좋아해서 울릉도에 여러분이 직업상담사 자격증만 내면은 무료로 숙박을 시키는 그런 거로 구상을 해서 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오는 그들의 슬픔을 받는 그 분노를 받는 또 내가 그들을 감당할 때는 이것이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엄청 큰 거죠.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19 구대원이 있는데요. 미국은 119 구대원이 맨 처음에 가면은 수천만 강경을 보고 충격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그걸 완전히 한 다음에 첫 번째 가는 게 상담원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죠.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과 학생이 하나 왔었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으로 있었는데 논문 쓰러 왔는데 무슨 말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 실업계 고등학교의 그 아이들의 슬픔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그 아이가 병이 든 거예요. 저도 자활 대상자를 지금 5년째 상담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가
충주였는데, 청주였는데,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걸리는 그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그들의 슬픔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은 데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좀 릴렉스하게 마음 편히 그래 직업상담원인데 대우받고 이런 걸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형을 봤는데 제가 한 군데를 발견한 게 여러분이 속초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속초의 영랑호에 영랑호가 아주 특이한 호입니다. 설악산이 보이고 하루 길 넘으면 바다예요. 그리고 호수는 엄청 크죠. 호수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김병숙 자크레니 속초지사로 지금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같은 진로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 힐링하기 좋은 장소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동훈련센터에 가장 교육을 많이 들은 사람 3명을 선발할 겁니다. 올해를 통틀어서. 내년에 여기 숙박권 2일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체험하고 여기 오셔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체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거를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고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연차대를 못 열었습니다. 연차대 열 때는 그때는 너무 제한적으로 있는 사람만 데려다가 저희가 뭐 상을 주고 감사패를 주고 그랬는데요. 우리 상담원들한테 직업상담협회가 주는 상을 분야별로 몇 분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해줘가지고 이력서에 그것이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력서에 한 줄을 드리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게 이 집 앞에 보이는 게 영랑호입니다. 이게 남향으로 돼 있고 이 집주인이 아주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2박 이렇게 힐링하고 가시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을 사업 손명회를 4월 1일 날 할 예정입니다. 본 협회에서 하고요. 참여 희망자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처럼 제가 그 많은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그걸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지침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이게 된다라는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제가 3월 중순부터 운영해가지고 여러분이 4, 5월 달에 2개월 동안 기술 전수를 받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의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 비용은 뭐에 쓰느냐? 콘텐츠 개발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시설이 라운지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샵인샵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그럴듯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에 그 집에 와서 차를 마신다 할 때 거기다가 자기가 자리세를 내고 거기서 상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간략한 검사 결과 검사하도록 하고 간략한 도구를 갖고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는 메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한 게 나중에 큰 걸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샵인샵 개념에 그 찻집이라는 데 이런 데 가서 좀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뭐 어떤 날은 전직 지원 상담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 며칠 날 뭐 토요일 날 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인력을 구성해서 자리세를 내고 운영하다가 그 자기 사업장을 갖는 거죠. 제가 자영업자들을 보니까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상당 기술이 있으면 망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자영업자는 엄청난 장비와 시설과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샵인샵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력을 길러서 그래서 요량한 다음에 정말 목이 좋은 데다가 직업상담소를 내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을 점검하고 피드백 드릴 이럴 예정이고 4월 1일쯤 되면은 저도 그거를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를 반영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그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혹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리 직업상담원의 본래의 모습은 정보 위탁 사업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편인 거죠. 그게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인 것뿐이지 그걸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지만 우리 기업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그 틀 위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거를 개척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인색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인재 파견업 뭐 이런 거고 이중으로 하는 기업은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살아요. 근데 오직 정부가 주는 위탁 사업에 매달리는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안 되면 나가야 되고 내가 시설 투자를 2, 3천만 원, 5천만 원 들였는데 그걸 없애야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에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산업은 어마어마한 산업이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비용 지불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몸짓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기업체는 직업상담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들은 이유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주 하찮은 얘기, 지나가는 얘기, 별 볼 일 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돈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느끼는 그 만족감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업에서 고통받는 사람 이들을 구하는 아주 제가 직업학 서문에도 썼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시성패 국시라는 틀에서 매달려서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내 삶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과연 이게 맞는가 갈등에 놓이고 이게 연속적인 일생의 반복이 된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얼마나 우리 분야가 요동을 치고 달라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금방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기본적인 산업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직업상담협회가 여러분을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하는 약속을 4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충실하게 할 거고,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연차대로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상을 드리는, 이력서에 한 줄을 넣게 하는 그런 것도 끊임없이 할 예정입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의 그 상태를 봐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이 약속은 분명히 지킬 거고, 여러분의 그런 많은 호응, 그리고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지각의 변동에 대한 동참,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협회 지부가 있다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런 그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좀 사실 제가 공동훈련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작년에 여러분한테 기세 좋게 건국대학교에 고용관계학과가 만들었다. 그래서 글로 오시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영학과 교수들의 그런 생각으로 고용관계학과가 직업학 전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훈련센터를 갖기 위해서 그때 지부를 지금 공동훈련센터가 올해가 6년 차거든요. 그 7년 전에 지부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다 이제 그 사장이나 이래요. 그 지역내에. 근데 자기 사업이 잘 되면은 하고 잘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부를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새롭게 이거를 다시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지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건전한 지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약 계약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작년 말에 상담인자에서 토론회에 있을 때가 제가 주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직능원에 있는 그 박사한테 제가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우리 분야 말고도 다른데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기 때문에 뭘 얘기했냐면은 직업상담을 파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간제약 계약제로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파견업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다 고용해서 그 쉬는 시간에는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에 맞는 사람을 파견을 시키고 그래서 고용계약이 끊이지 않는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탁을 한 겁니다. 저도 그런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한 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죠. 이게 기간제하고 계약직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정부 위탁 사업이에요. 지금 1월 달에 아직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에서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약직이나 기간이 끊어야 될 때는 이런 인력으로
되는데 사실 그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오면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세상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항상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를 우리가 그 틀을 깨고 자생적인 산업으로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을 처음 맡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집단 상담은 사실 우리 분야에서 제일 그 상담보다도 더 약간 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면은 금방 접근이 가능하죠. 저희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도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 교육과정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만 해도 10년 전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6개월씩 기다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또 고민을 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만 여러 가지로 아까 청소년 거 있었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 가맹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랜차이즈가 우리 여기 무슨 기존 그런 프랜차이즈하고 좀 다르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상담한 그런 실력이 있다고 보죠, 제가. 그러면 아까 같이 직업 정보나 콘텐츠는 여러분이 약하죠. 그거는 제가 개발해서 드려야 되고, 그거는 고임금의 사람이 참여를 하고 개발해야 돼서 이거를 보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해서 그런 비용만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4월 달 정도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일 날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가맹 비용이 이 기존의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거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지 이것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4월 1일 날 제가 해보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령 감독 과정을 이제 요구하셨는데요. 수령 감독을 제가 이제 그동안 한국원에서 하고 이런 데서 참여해 보니까요. 본인들이 자기가 수령 감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요. 수령 감독이라는 거는 밑에 상담원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담을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사람이고 어떤 책을 보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1급을 2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이 모집을 해볼 예정이고 이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상담을 갖고 오면은 그 상담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이걸 상담 개념화라는 거거든요. 사례 개념화. 그 사례 개념화만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써오면은 또 발표해서 수정하고 이런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갖고 가야지 여러분이 지방에서도 가능한지 이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출간이 이제 올해 될 예정이고 이 수령 감독이라는 책에는 직업 상담원이 꼭 알아야 될 이론과 기법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감독 책을 써보고는 제가 이 책을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업학 다음에 발간해 됩니다. 직업학을 3월 달에 나올 예정이면 그 다음에 4, 5월 달에는 수영감독 책이 나올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공고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냐? 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저기 국세청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샵인샵 그런 개념의 장소에서 임대 이런 걸 갖다가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걸 보시고요. 설명회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홈페이지에다 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질문하고 또 전체적인 과정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슈퍼바이저로 된다고 이렇게 상담 심리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너무나 많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800시간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1년에 100명을 한다. 100명을 한다 그러면은 100시간은 상담을 했다. 이렇게 제가 치려고 그럽니다. 또 5년을 했다면 500시간을 상담을 한 걸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슈퍼바이저를 갖고 갈 예정이고 지금 이 슈퍼바이저를 한기대에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슈퍼바이저도요. 제가 작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재작년부터 얘기해서 그것이 슈퍼바이저의 중요성을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직업상담사 2급에다 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인을 해가지고 한기대는 사실 직업훈련의 전문기관이에요. 직업상담의 전문기관도 아닌데 자기네가 수련감독자를 훈련을 시킨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수련감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련감독 책을 내고 출간하고 그 출간에 지원해서 수련감독생 모집에 거기에 그 자격을 제시할 겁니다. 그 자격에 맞는 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모셔서 수련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박사학위 이상만 참여하면 되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련감독이라는 거는 박사학위자, 이제 수련감독이 1급, 2급이 있는데 2급은 수련감독을 상담원한테 하는 거고 1급은 이 수련감독자를 다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듣고 거고 이 1급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련감독 2급과 1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급에서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수련 감독을 한 실적이 있다면 1급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련 감독자를 누구를 두기 어려워서 제가 박사 한 사람만 가지고 먼저 출발한 것 뿐이지 꼭 박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 감독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거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내용은 사실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들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공유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많은 내용이 이 분야에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우리 직업상담을 올바르게 안착시키는 이런데 여러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아주 진심으로 고대를 하고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엄동설안에 저의 그런 얘기를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동참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그만 몸짓이 결국은 큰 몸짓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발 하나가 큰 발자국이 되는 그 바로 문 앞에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